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1.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상황을 보면요. 일단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종목군에 대한 구분도 있지만 그 종목군이 반도체 내에서의 종목군보다도요. 그동안 여기 4월 거의 한 10일경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뭐 전기 관련주 여기까지는 반도체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기 부족 사태나 뭐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AI 시대가 오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거든요. 변압기 수요나 매출 증가 등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쵸? 고가를 먼저 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반도체나 반도체 파생된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은 지금 정상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한 번은 실수를 하더라도 두 번째는 실수하지 말자. 그렇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계속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핵심 요인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의 부담 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주도주군에 대한 부분은 계속된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죠. 물론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고 여기 78,300원 가격대가 8만 원이 채 안 돼요. 삼성전자가 고가였을 때 그쵸? 거의 한 9만 한 5천 원 정도 되죠. 96,800원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자, 이 가격일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나요?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고가 96,000원대인가 95,000원대인가 이 9만 원대 갔을 때 하이닉스의 가격대는요. 12에서 13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21년 초에 있었던 20년 말부터 21년 초에 형성했었던 가격이에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20% 내외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 그리고 17년, 그리고 18년도까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50% 가까운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HBM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 하이닉스보다 가격대가 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사이즈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건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생산량 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을 뺀 그렇죠. HBM을 뺀 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HBM에 대한 부분을 딱 보면 삼성전자는 올라갈 이유밖에 없죠. 여기서 내려가면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게 산업군으로 이해했을 때 종목의 가격대고요. 여기서 만약에 거시적인 상황, 그렇죠?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는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1,400원이 넘어가면 미국에서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달러를 눌러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본다면 뭐예요? 종목에 대한, 그렇죠? 산업군에 대한 부분도 삼성전자의 가격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물론 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가 낮아지려면, 그렇죠? 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앞으로 나빠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을 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기대감만 가질 수 있다면 이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좋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급 종목들, 중대형급, 중소형급 종목들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게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요. 한미반도체가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가격대,
그쵸? 삼성전자의 가격대 떨어지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안 잡힙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HBM의 수요 그리고 계속해서 HBM4E도 26년도에 상용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이거는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 주가가 그렇게 반영한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하이닉스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뭐 데이터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는 스케줄 그리고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 M15X 공장에서 하이닉스의 대량 생산 체제를 이미 갖춰놨습니다. 원래 M15X는 22년 말부터 짓기 시작한 건데 이때는 HBM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23년도 이후에 HBM에 대한 생산폭을 대폭 늘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 짓는 공장에 HBM 생산 설비가 대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되고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반도체 종목군에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정확하게 그쵸? 실적을 보면 돼요.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1분기를 기점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가는 먼저 올랐죠. 가격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격을 이해하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가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 한미 반도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보유하신 분들도 이 내용을 받아보고 어떻게 가격대를 내가 잡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기준해서 다시 보면 그래요. 자, 제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의 가격이 지금 고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 근데 최근에 보면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 2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준비도, 즉 매집 구간도 고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매매하는 구간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한미반도체를 왜 보는지도 이해하게 되실 텐데 자, 재룡산업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구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가려면 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가에서 매매를 한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매매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범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오는 뭐 이런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오는 그런 정도의 기간, 그쵸? 그런 정도의 기간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어떤 구조에 의해서 가는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부터 시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매매하는 내용을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 하고 있지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쵸 매매수를 그렇게 늘리고 있진 않아요. 뭐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KBI 메탈, 이구산업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고요. 두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자, KBI 메탈 자,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제가 14%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하고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강세, 그쵸? 12% 정도의 강세가 있었고요. 시가에 추가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은 휴장이니까 모레부터는 매도 구간을 잡아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뭐 대한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있죠. 그쵸? 오늘 하락했지만 고가에서 매도가 됐지만 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먼저 올라가서 반영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호재가 터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보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강세 종목을 매수하는 건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고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쵸?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